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 구입하는 제 나름의 원칙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최근 이제 많이 광고가 되는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높고 이 금액도 크고 또 움직여야 되는 돈의 단위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피스텔을 한 2개 정도 임대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손실은 보지 않고 팔긴 팔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네. 제가 그때 이제 공부했던 공부의 그 큰 원칙을 좀 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원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시작하기 전에 투자의 지역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원이든 영동이든 뭐 판교든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의 광화문이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3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오피스텔이 보이는가. 2번째 원칙,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비가 왔어요? 걸어갈 만한가? 3번째,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눈이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갈 만한 거리인가? 이게 제가 정리한 원칙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은 지하철역에서 가깝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멀면 일단 아무리 좋은 오피스텔이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꺾어져서 좀 들어가는 이런 오피스텔과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조금 더 가더라도 보이는 오피스텔, 2개 중에는 지하철에서 조금 더 가서 있는 오피스텔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원칙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판단한 기준이니까 투자 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왜 오피스텔이 지하철에서 보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단독생활자이거나 학생이나 사업가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의 브랜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레미안, GS 자이, 아크로 타워 이런 이제 브랜드가 상당히 이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세입자, 오피스텔을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브랜드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편이 얼마나 가깝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하철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를 내고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사업자를 내고 2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분한테 팔아야 과태료가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팔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오피스텔이다 보니 나름 투자 원칙을 정해서 정한 오피스텔이다 보니 한 달 만에 2개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혹시 모를 환가를 대비해서 이 적정한 수준의 환가성을 보장한 오피스텔을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추가로 좀 그렇다면 환가성이 보장되는 이런 오피스텔을 비쌀 텐데 그럼 다른 오피스텔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오피스텔 하나 산 것 중에 얘가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메가스터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보이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량진에서 제일 큰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상당히 좋고 시설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오피스텔보다는 그 오피스텔에 바로 붙어 있는 태영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30m도 안 되죠.
저 오피스텔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노량진은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 공부를 끝내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좀 저렴한 곳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교통이 좋은 곳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사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브랜드는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피스텔이 있다고 치면 이 바로 도로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 쪽 방향을 대부분 많이 살려고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경치가 좀 뻥 뚫려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즉 조그마한 도로변에 있는 이쪽에 오피스텔을 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이 싸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결국 이제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대려본보다 이쪽 반대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최근에 직업은 9to6의 직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햇빛이 많이 드는 넓은 쪽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지만 몇 천만 원 싸게 수익성의 차이는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 이면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어지는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중에 뭔가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의 관점을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짐들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1층에 편의점이 있다면 간단한 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1층에 빨래방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세탁기가 대부분 다 있지만 작거든요. 그래서 이불 빨래 같은 거를 할 때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1층에 빨래방이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1층에 로비가 있는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1층에 로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오피스텔은 1층이 그 빨래방과 오피스텔, 그 다음에 로비로 이렇게 구성되고, 금상첨화인 경우에는 이 화장실까지 구비가 된 1층 전체가 사실은 임대 공간이 아닌 거죠. 근데 예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을 보면 1층은 굉장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공간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춰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사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나 더 고려한다면 1, 2, 3, 4층을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서 복도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질 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는 형태대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오피스텔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여자분들, 독신녀분들께서 들어오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LED 등으로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밝고 CCTV가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주차장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차를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과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주차장을 저는 더 선호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세입자를 구하시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것 때문에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절대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절대 원칙은 지하철에서 보여야 한다. 지역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대리본보다 이면,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보다는 살기가 편하게 1층에 로비가 있거나 편의점이 있거나 빨래방이 있거나, 그 다음에 복도에 불이 항상 밝게 들어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환가성도 보장을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